민주주의 그러면 데모스 플러스 크라토스, 민중에 의한 지배를 이야기하죠. 이 민중, 인민의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서구 중심의 정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인민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뭐 어감이 좀 안 좋거나 좀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어원상에서 우리가 찾아서 인민의 권력, 국민의 주권으로 상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달되기 시작했는가? 먼저 고대를 가볼게요. 다 아는 얘기니까 한번 짧게 얘기해볼까요? 고대 그리스, 그때로 가야죠. 민회를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서양 사상 처음 할 때 소피스트들이 그래서 나왔잖아요. 이 직접 민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 기술이 필요했겠죠. 그래서요. 민주주의가 발전되기 시작했는데 문제점은요. 노예나 여자나 외국인이 제외된 제한적인 민주주의였어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민주주의적인 요건에 봤을 때. 그리고 제비뽑기 방식이나 선동정치에 휘둘리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된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한계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민주주의에 발전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회계약설입니다. 사회계약설은 개인의 자유 그리고 권리를 더 보장받기 위해서 계약을 맺어서 사회를 형성했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굵직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우리는 로크, 잊지 말아야 돼요. 생명, 재산, 생명, 자유, 재산의 3대 자연권과 국민주권론을 강조해서 영국, 미국,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사상적인 기반을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로크라는 사람이 참 많이 나온다. 인간의 인성, 백지설부터 해서 경험론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계약설에서도 나왔고요. 또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도 나와요. 로크라는 사람이 참 여러 군데에 나오고 여러 주제로 얽힐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 전 듭니다. 자, 그럼 다음 현대. 현대 사회에서는 시민의 권리, 의무가 조화를 이루어야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현대사회 조직 자체가 너무 많이 커지고 인구들이 많아져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방식은 뭐죠?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우리의 대표를 선발해서 그들이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대표를 선발해서 하다 보니 우리 국민들의 참여의식이 많이 낮아지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극복 방안으로 필요한 것이 참여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참여의식이나 그런 절차를 잘 마련해야 된다라고도 말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뭐 시험에 나오거나 하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는데 이 부분은 나온 적이 있어요. 전자민주주의. 그러면 전자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나오나요? 아니요, 안 나와요. 그런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거잖아요. 개념을 가지고 유추해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두 가지를 유추해 보는 거예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이 대의민주주의를 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관심을 갖거나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점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다가 현대사회는 이 전자통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한번 다 반영하도록 해보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표시함으로써 예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왜 아고라라고 하잖아요. 시민들이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걸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아고라가 부활될 것이 아닌가라는 낙관적인 희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전자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꼭 전자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꼭 그렇게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화, 여기에는 정보화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밑바탕에 깔림으로써 가능한 것인데 그러한 정보화를 바탕으로 해서 판옵티콘 이것이 부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갖기도 합니다. 이건 정부와의 관련돼서 알아주세요. 이것이 가능하게 된 예를 들어서 판옵티콘, 모든 것을 옵티콘, 본다, 볼 수 있다는 뜻인데요. 벤담이 고안한 원형 과목이에요. 그래서 과목이 원형으로 생겼는데요. 죄수들을 이렇게 원형의 감옥에다가 수감을 하고요. 거기에 중간 원형에다가 죄수들을 감시하는 곳을 만들어요. 그런데 포인트는 죄수들이 있는 곳은 환하게 밝히고요. 감시하는 곳은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수들은 자신들의 밖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요. 나를 감시하고 있는지 어떤지 불안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감시 효과를 그 원형 감옥만으로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을 만약에 시민들이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다른 집단이 가졌을 때 오히려 그 정보화의 권력에 시민들이 항상 감시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정부화가 발달되고 전자민주주의가 되더라도 국민들이 참여하겠다라는 의식이 없으면 오히려 거기에 시민들이 감시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참여의식을 가져라 라는 말이죠. 주인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렇게 얽혀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논리를 알겠죠? 네,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두고 이해를 해두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